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맡은 NHN 클라우드의 박원영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네. 자, 이번 세션은 첫 번째 세션인데요. 11시부터 질의응답 포함해서 한 40분 정도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질의응답이 없으면 조금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취약점 때려잡기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실제로 취약점을 때려잡기는 어렵죠. 근데 때려잡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때려잡아서 없애고 싶은데 실제로는 매일 수천 개, 수만 개의 취약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약점뿐만 아니라 공개 출처 정보 관련돼서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는 이제 정보보안 분야에서 2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10년은 대학 교수로 또 10년은 실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 기초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개요에서는 오신트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이슈와 언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오신트에 대한 정의, 종류, 프레임워크, 공격자, 방어자의 의미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구글이라든지 피쉬탱크, 쇼단, 센시스, 포파, 마지막으로 이제 크리미널 IP 등과 같이 이런 오신트 서비스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오신트와 관련된 그 사례 위주로 활용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결론 Q&A 순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요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오신트와 관련된 네 가지 언론 동향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 검색 취약점과 관련된 언론 동향이 되겠습니다. 구글 해킹에 관련돼서 웹페이지 변조라든지 그리고 해커가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 해킹한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구글 검색을 통해서 SSL 인증서를 검색을 하면서 취약한 홈페이지나 아니면 안전하지 않는 페이지, 안전한 페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SH는 SH공사라고 해서 서울주택공사인데 11월 11일 날 가장 최근인데 청년 주택과 관련돼서 이런 신청 정보가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노출이 됐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구글 검색을 통해서 노출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도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런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나 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구글 검색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구글 검색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얘기할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안 취약점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기업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014년 하트블리드 취약점과 관련해서 웹페이지의 3분의 2 이상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 두 가지 내용이고 특히 이제 하트블리드 관련된 버그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 같은 해외 정보 사이트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로그4j 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미 연방 행정기관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지난달 10월 달에는 오픈 SSL 관련돼서 또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취약점은 우리가 이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서버의 취약점을 스캐닝해 가지고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신트를 통해 가지고 검색할 필요 없이 물론 검색도 하지만 오신트와 더불어서 취약점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나 월패드 관련된 취약점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2018년도 얘기인데요.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10월 국감에서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이패드, 그러니까 월패드 관련해서 해킹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1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여전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취약점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워낙 그 항공 교통 정보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플라이트 레이더 24라는 사이트인데 한번 접속을 해보시면 꽤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서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ICBM과 같은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쏘고 있는데 이게 민항기와 안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이죠. 뭐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가 활주로에 뭐 불시착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이건 수능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듣기 평가 때문에 제주공항에 착륙을 못하고 35분 동안 이렇게 돌고 있는 비행기 화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슈가 많이 돼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렇게 제주공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계속 돌다가 이렇게 착륙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건을 재구성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오신트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국가 안보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신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오신트는 무엇인가? 자, 오신트는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공개 정보, 공개된 정보나 공개 소스 정보 이렇게들 불리웁니다. 그러면 오신트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히 좀 확인을 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 수집 채널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오늘 이제 오신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휴민트, tech힌트, 시긴트, 이민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약자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휴민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에 의해서 수집된 정보를 말하는 거고요. 시긴트는 신호 정보를 얘기하겠죠. tech힌트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으로 수집된 정보, 이민트는 뭐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오늘 오신트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신트 얘기에 앞서서 오신트 프레임워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한번 접속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오신트 프레임워크에 관련해서 3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은 마인드맵으로 쫙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도메인 네임과 관련해서 확장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메인 네임을 클릭하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죠. 16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쇼단이 보이시나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쇼단이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센시스가 있습니다. 여기 센시스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얘기할 내용이 되겠고 클릭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사이트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깃허브라든지 이런 정보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신트 프레임워크에 한번 접속하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웹인데 오늘은 다크웹은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크웹을 사용하려면 익명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тор을 통해서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тор은 더 어니언 라우터라고 해서 현재 기술로는 뭐 추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뭐 MIT에서 추적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제한된 조건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тор을 많이 쓰죠. 다크웹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인데요. 악성 코드에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애니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신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신트에서 이제 2가지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공격자의 관점과 방어자의 관점, 뭐 영어로는 이제 오펜시브, 디펜시브라고 하는데 구글 정보라든지 뭐 구글 해킹 데이터베이스, 뭐 피싱 사이트, 홈페이지에 대한 평판 조회 같은 경우죠. 악성 코드, 쇼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확인할 건데요. 일단 공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해킹 정보를 목록화할 수가 있겠고요.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취약점 정보를 얻어서 보안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4장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신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신트는 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 검색이 되겠죠. 그리고 항공 교통 정보라든지 쇼단, 센시스, 포파, 크리미널 IP, 뭐 악성 코드 분석과 관련된 애니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뭐 쇼단 대표적인 오신트 서비스 중에 쇼단인데 뭐 쇼단부터 해가지고 관련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신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저는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항공 교통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이제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악성 코드, 그러니까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악성 코드와 관련해서 뭐 API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웹사이트에 대한 평판 조회도 필요하겠고요. 뭐 DNS나 IP, 도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 영역을 탐색을 하고 취약점 정보를 찾는데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입니다. 아마 구글은 여러분들 다 한번 써봤을 겁니다. 근데 구글 검색을 할 때 구글닷컴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이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고급 연산자라든지 고급 검색어를 쓰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총 5가지인데 검색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큰 따옴표를 두게 되면 그 해당되는 것만 찾아주게 되겠죠. 그리고 오화 조건을 쓰게 되면 검색어 A, B를 입력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파이프는 오화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엔드 조건은 엔드 조건을 하게 되면 두 검색어 모두 포함하는 결과값을 알려주고요. 마이너스는 검색어 A를 했는데 검색어 B를 했을 때 B에 제한 정보를 삭제합니다. 물론 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 B, C, D에 대한 정보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검색량을 줄여가는 검색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에 점점을 붙이면은 그 해당 연도 안에 포함되는 결과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검색 명령어가 있고요.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고급 검색 명령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원하는 검색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4장에서 홈페이지 디페이스 된 것을 보여드릴 건데요.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취약점을 쉽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트는 사이트는 이제 특정 웹사이트 검색 범위를 한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인텍스트는 그 본문 검색어가 포함된 경우 이렇게 쓰고요. 인 타이틀은 브라우저 헤드 타이틀에 포함된 결과를 많이 보여주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디렉토리 리스팅 관련된 취약점을 찾을 때 많이 쓰죠. 인 URL은 URL 검색어가 포함된 페이지. 파일 타입은 확장자인데 확장자는 extend라고 ext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보통은 이제 doc라든지 ppt라든지 문서를 검색할 때도 많이 쓰죠. 이렇게 5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구글 검색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구글 해킹 검색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줄여가지고 GHDB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요 링크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그 해킹, 구글 해킹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접속을 지금이라도 접속 한번 해보시면 재밌는데요. 이거는 물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실시간으로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항기뿐만 아니라 뭐 헬기라든지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항공교통정보뿐만 아니라 교신정보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라이브 ATC.net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관제탑과 민항기 사이의 교신 정보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은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PC 탱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피싱 사이트로 도용된 정보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런은 아마 악성 코드 분석이나 침해 사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애니런도 굉장히 잘 쓰고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뒤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트 서비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쇼단이 되겠습니다. 쇼단은 아마 여러분들 한 번씩은 써봤을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 시스템의 검색 엔진 중에서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국가별, 뭐 소프트웨어, 제품별, 호스트, 포트 이런 것들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HTML 내용에 대해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인 업 나우가 있는데 저는 뭐 운 좋게 1년에 한 번씩 행사가 있어요. $4의 유료 사이트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좀 되게 비싼데 한 $40, $50 되는데 $4에 한번 회원 가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제 유료 사이트, 무료 사이트는 이제 그래도 사용하려면 회원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ign Up Now를 클릭하게 되시면 이렇게 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위해서 쇼단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레지스터를 클릭하게 되면은 가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레지스터에서 관련해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뭐 사용자 이름이나 패스워드, 이메일 이런 것들을 입력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 서브스크립트 더 뉴스레터를 클릭하게 되면은 뭐 메일로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 가입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석세스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 기재한 이메일로 2차 인증을 받죠. 그래서 해당되는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성공을 하고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단에서는 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9가지의 이런 명령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컨트리, 시티, 호스트네임, org, 뭐 net, OS, 포트, 프로덕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에 SSL 인증서 관련돼서도 우리가 검색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요걸 잘 보십시오. 제가 쇼단, 뭐 센시스, 포파, 크리미널 IP 4가지를 분석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조금 다 유사하다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HTML 관련돼서 HTTP 관련돼서 이렇게 4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더 많은 명령어들을 확인하시려면 베타, 쇼단, IO의 뭐 서치 필터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센시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이제 센시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센시스 서치를 클릭하고 나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클릭하게 되면은요, 회원 가입 관련돼서 뭐 회사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넣게 되고요. 넣으면 이렇게 성공했다고 나오죠. 등록이 성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 시 기재한 이메일로 또 2차 인증을 받고 똑같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입에 성공을 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시스는 좀 특이하게 명령어가 좀 길더라고요. 좀 불편하게 돼 있고 아까 점점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이제 이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포파인데 포파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거죠. 중국산인데 재밌는 거는 이제 쇼단과 센시스를 합쳐놓은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아무래도 이거 가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입하려면은 해당되는
곳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우측에 보면은 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시추추어라고 해서 등록하다, 뭐 레지스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뭐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뭐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아이디 입력, 캡차, 여긴 캡차도 쓰고 여기 이제 신규 가입 버튼을 누르면 1차 가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인증으로 메일 인증 받고 클릭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쇼단이랑 센시스하고 합쳐 있는 느낌이 들죠. 센시스에서는 이 꼴이었죠. 근데 요 내용을 보니까 쇼단하고 검색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두 가지 합쳐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미널 IP는 올해 상반기에 그 우리나라에서 나온 오신트 서비스인데요. 뭐 저도 한번 테스트 해봤고 회사 부서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이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앞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마찬가지로 레지스터에서 클릭을 하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메일 주소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해서 넥스트를 누르고 하면 뭐 1단계 회원 가입이 되고요.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화면이 나오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회원 가입 2단계 완료가 되고 해당되는 메일로 이렇게 접속해서 메일로 확인하고 접속하면 되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포파는 다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동으로 가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뭐 그런 특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거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IP 그러니까 크리미널 IP는 제가 봤을 때는 쇼단을 많이 참고한 것 같아요. 쇼단이랑 거의 비슷한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거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명령어들 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오신트 활용 기술인데 사실은 꽤 좀 알려지지 않는 기술도 많이 이제 제가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한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 변조 사이트를 확인하려면 물론 요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뭐 더 추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검색을 한번 해보는데 사이트를 co.kr로 두고요. 물론 뭐 학교에 계신 분들은 뭐 ac.kr로 둬도 되겠고요. 뭐 도메인이 .net이나 .com 하면은 뭐 꽤 많은 정보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인텍스트를 핵드바이라고 하고 검색을 해보면 이 중에서 해킹당한 사이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이 사이트가 어딘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취약한 사이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접속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가능하면 버추얼해서 접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홈페이지 변조, 그러니까 디페이스된 사이트에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는 경우, 워터링홀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버추얼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제 저장된 페이지에서 접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스냅샷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10월 2일 날 23시 55분에 홈페이지가 변조됐다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당되는 사이트가 YC의 BBS입니다. BBS는 이제 게시판이죠. 아마 게시판 취약점을 이용해서 디페이스가 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해커들은 이걸 통해서 다시 뭐 웹쉘을 업로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서버를 장악할 수도 있겠죠. 해커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방어자 입장 보안 담당자는 해당되는 이 날짜 이전에 웹 로고를 분석해서 해킹된 시간을
찾아보고 어떤 기법으로 했는지 보완 조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오신트를 바라보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죠. 네. 홈페이지 디페이스된 것들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제 화면 캡처를 한 건데 이게 블랙호크입니다. 예, 블랙호크인데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오산에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 공군기지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지금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훈련하는 걸로 추정이 되겠죠. 이런 정보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도 있고 이거는 LG전자인데 이건 검색하니까 금방 나오더라고요. HL9640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번호판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검색해 보니까 지금 현재 LG전자에서 쓰는 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여수 지역에서 출발해 가지고 전주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유료 사이트에 만약에 가입을 한다면 이거를 이제 역으로 시간을 돌려 가지고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AT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탑 50 피드를 클릭을 해보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제탑 교신 내용인데 세 번째가 뉴욕에 있는 JFK 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리슨을 클릭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항공기하고 관제탑의 교신 내용들을 들어볼 수가 있죠. 물론 유료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면은 과거에 녹음됐던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이런 걸 통해서 사건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뭐 취약점이랑 관련 없지만 요즘 워낙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피쉬탱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제 피쉬 서치가 있는데 피쉬 서치를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물론 뭐 co.kr에는 닷kr로 접속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냥 임의로 해가지고 이 특정 사이트가 페이스북 로그인 계정으로 도용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안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오신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니런 같은 경우는 뭐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 각 나라별로 악성 코드 현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클릭을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이트죠. 스타벅스인데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미리 누가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것도 있고 뭐 APT38이라든지 뭐 유명한 뭐 랜섬웨어 관련된 것도 여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악성 코드를 분석할 필요 없이 여기서 다 체크하고 확인을 해볼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마이터 어택의 매트릭스하고도 연관이 돼서 TTPS와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악성 코드 분석을 편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쇼단에 대한 서비스인데요.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OS가 윈도우 2012가 취약하다라는 게 발견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뒤에 더 많은 검색어를 써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죠. 네, 포트가 9090이 취약하다라고 보면 마찬가지로 9090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칸출이나 리전이나 뭐 시티를 넣게 되면 해당되는 도시가 나오겠죠. 뭐 그렇게 검색을 뎁스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덕이 이제 아파치 취약점이 뭐가 언론에 나왔다 그러면 해당되는 동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CCTV나 IP 웹캠 같은 경우가 아직도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웹캠하고 뭐 컨트리 KR로 두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꽤 많은 정보가 나와서 서버에 200번 OK가 떨어지게 이렇게 검색을 하나 더 넣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서버에서 200번은 석세스죠. 그래서 여기 200번 OK가 떨어지는 것만 하니까 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보신 바와 같이 블라인드 처리했는데 이 특정 IP에서 지금 의정부로 지금 나와 있는 IP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 17일 그러니까 언제죠?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람도 지나가는 것들을 인증 우회 혹은 패스워드 미설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에 한번 해보니까 가정집도 나오고 뭐 심각하죠, 되게. 실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회사 안에서도 설치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아직도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센시스는 조금 명령어가 좀 깁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도 그냥 포트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 포트로 22번 관련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포트로 443번 뭐가 있는지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오브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디렉토리 리스팅을 뭐 한번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기업용으로 만든 건데 아마 여러분들 그 크리미널 IP 한번 접속해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기업용은 이렇게 대시보드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캔 도메인 리스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도메인과 연관된 IP들에 대한 자산 현황들 보이고요. 세 번째는 이 도메인과 연관된 뭐 위협 정보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보안상으로 제가 이게 블라인드 처리했는데 기업용은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단점은 아직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좀 지원이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나중에 좀 많이 개선이 되면은 뭐 꽤 쓸만한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서비스 SSH도 할 수 있고 버너러빌리티에서 프로덕의 엔진엑스에 대한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관련된 CV 정보가 뭐 43개가 나온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벽한 보안이 없는데요. 지속적인 취약점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데 취약점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오늘 취약점을 완벽하게 했다면 내일은 뭐 수천 개, 수백 개의 그런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끊임없이 보안 관리를 해야지, 예방 보안을 해야지만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일수자천의 의미는 원래 다른 거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야 취약점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취약점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오늘 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